안녕하세요. 여러분과 1년 동안 과학 수업을 함께하게 될 전승종 선생님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이학습터 활용해서 과학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3, 4학년 과학 전담교사로서 여러분과 1년 동안 과학 수업을 같이 할 거고요.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한 이 기간 동안은 이렇게 이학습터를 활용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안내될 내용은요. 첫 번째는 출석 체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수업을 어떻게 들을까? 세 번째는 과제 제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들, 이 학습터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를 안내해 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저 왔어요 라고 선생님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주일에 3번 접속하기입니다. 어, 일주일에 3번 접속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들어와서 친구들과 글로써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중요한 내용을 주고받기 위해서이고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 학습터에 접속만 해도 이렇게 녹색 동그라미 보이죠? 녹색 동그라미 이렇게 자동 체크가 돼요. 빨간색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지금 출석을 하지 않은 날짜입니다. 로그인만 하면 이게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 선생님에게 이 정보가 수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따로 보이진 않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일주일에 3번을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답니다. 자, 다음은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과학 수업을 꼭 들어야 하는 날은 퀴즈가 올라갈 거예요. 출석 게시판에 선생님이 화요일마다 퀴즈를 낼 거고요. 수업이 있는 날은 그 퀴즈에 댓글로써 출석 체크를 합니다. 댓글이 중요해요. 출석을 확인합니다라는 게시판이고요. 몇 월 며칠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 게시글에는 재미난 퀴즈가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답을 달아주세요. 넌센스 퀴즈 같은 거고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출석 체크 시간은 언제인가? 과학 수업을 들어야 하는 시간 동안에 달린 댓글만 인정을 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수업 듣기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학습터 학급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요. 주제 보기가 있습니다. 주제 보기를 클릭해주면 요 네모칸 빨간색 보이죠? 주제 보기를 클릭하면요. 주제 전체 보기가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시 주제 전체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영상이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어떤 날은 하나만 제시되어 있고요. 어떤 날은 2개, 3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영상을 왼쪽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보면 수업의 순서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차례대로 봐주면 되고요. 네 번째로 영상을 보면서 아르미 공책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아르미 공책 정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아르미 공책을 활용해서 그날 들은 수업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비주얼 싱킹이라고 해요. 비주얼 싱킹이라는 것은 그림 그리고 글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친구들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양식은 선생님이 1, 2단원 여러분이 적응할 때까지는 요거를 파일로 올려줄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보여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참고만 하고요. 공책 정리를 하면 됩니다.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공책 정리를 하면 되고 나는 이 그림 말고 내 나름대로 다시 할 거야 라고 하면 다시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림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너무 그림 그리는데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이 어렵다 하는 친구는 그냥 글로써만 정리를 해도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은 것을 선생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상상도 못한 정체가 있습니다. 바로 수업 체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출석 체크처럼 수업을 듣고 나면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과 언제 들었는지 날짜, 그리고 횟수, 그리고 학습 시간과 진도율이 이렇게 떠요. 특히나
여기 주제별 현황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선생님이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한 가지 주제별로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이렇게 어떤 주제가 딱 주어지고요. 진도를 들었는지, 학습을 몇 번 했는지, 몇 분을 들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들은 날짜는 언젠지까지 선생님에게 체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미루거나 그리고 들었다고 거짓말을 생각하지 말고요. 선생님에게 자동으로 뜨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었는가를 판단을 내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면 여러 번 들은 시간만큼 책정이 되는 거라서 누가 더더욱 열심히 듣고 있는지 선생님은 알 수가 있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제 제출은 어떻게 할까요? 자, 과제 제출 방법은 선생님이 휴대폰, 여러분들이 대부분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이 학습터를 들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했고요. 컴퓨터로 하는 것도 다를 건 없어요.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학급 홈페이지나 이런 데 글을 올려본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그런 방식과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영상 자료로서 직접 설명을 해주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써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과제는 그때그때 제출이 될 거고요.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평가나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깎이게 되니까 열심히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과제는 아니니까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할 내용은 이 학습터 과제물을 휴대폰으로서 이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먼저 이 학습터에 들어가야겠죠. 네이버에서 이 학습터를 검색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메뉴에 이 학습터 사이트가 나오죠. 클릭을 하고요. 자, 우리 지역을 클릭해 줘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굉장히 아래쪽에 있습니다. 경북 지역 초중학교를 눌러주면 우리 지역 이 학습터로 들어옵니다. 자, 맨 왼쪽에 네모칸 안에 줄 3개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제 이 학습터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학습터 로그인을 눌러주면 로그인 창이 뜨는데 여러분은 발급 계정이라고 적힌 주황색 네모를 이렇게 클릭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선생님은 에듀넷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나서 로그인을 눌러주면 다시 한번 처음 창이 뜨죠. 별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 다시 네모칸 3줄 있는 곳을 눌러주면은 자신의 이름이 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내 학급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나의 학급을 눌러주면 돼요. 선생님은 지금 교사기 때문에 뭐 학급 개설이니 이런 게 뜨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급 이름만 여러분이 학급이 들어가는 방법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선생님이 여러 가지 학급이 뜹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학급 하나만 뜰 겁니다. 자, 여러분의 학급 하나에 이름 옆에 학급 보기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자신의 학급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컴퓨터에서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수업 듣는 방법은요. 여기 개설 강좌라는 곳이 있죠. 이쪽에 강좌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수업 내용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걸 터치하면 들어가게 돼요.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영상이 들어가야 수업이 열리겠죠. 그 다음은 이제 과제물이나 출석을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출석 체크입니다. 게시판 이동을 누르면요. 오늘의 알림판 출석 확인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알림판은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들, 오늘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공지하는 곳입니다. 수업이 있는 날, 우리 과학 수업이 있는 날은 꼭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살펴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 들어갈 곳이 출석 확인합니다입니다. 요것을 누르면요. 이렇게 출석 확인합니다가 떠요. 이건 지금 4월 9일 출석 체크라고 돼 있죠. 이렇게 선생님이 출석 체크 글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오늘의 퀴즈 사자와 호랑이의 대결이랍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 그리고 중요한 건 누군지 이름 적어줘야겠죠. 물론 이름이 옆에 남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면 댓글 입력.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남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출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목록으로 넘어가서 게시판이죠. 과제는 나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돼 있어서 과제라고 적혀져 있어요. 요것을 완료를 누르면 게시판 이동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두 번째 게시판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과제를 제출하는 방이고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과제는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등록이라고 있죠. 연필 모양 그림이 되겠고요. 등록을 눌러주고요. 이제 제목을 정합니다. 제목은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그때 어떤 과제다. 그럼 그 과제 이름을 제목으로 씁니다. 오늘은 연습 과제. 그리고 이름도 적어줍니다. 제목에다 이름을 적어줘야 선생님이 확인이 쉬워요. 자, 그 다음 비밀 게시물 여부가 있어요. 비밀 게시물은 뭐냐면 사용을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를 자기가 입력할 수 있고요. 이 비밀번호를 모르면 글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 비밀 게시물을 사용할까?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 중에 다른 친구들이 보면 안 되는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비밀 게시물을 눌러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때는 비밀 게시물로 과제를 올리면 되고요. 그때가 아니라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과제물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미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게시 유형은 일반 글과 공지글이 있는데 공지글을 클릭하면 제일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만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항상 여러분은 일반 글을 선택하고요. 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내용, 연습 과제입니다. 뭐 과제물에 따라서 여기다가 답을 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연습 과제이니까요. 뭐 글 모양이나 이런 것도 위에 있는 창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공책이나 아니면 만들기, 실험을 통해서 과제물을 제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파일을 올려야겠죠. 자, 어떻게 올리냐? 첨부 파일 밑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파일 업로드라는 파란색 네모가 있을 겁니다. 요걸 눌러주게 되면 밑에 사진 또는 동영상 찍기, 사진 보관함, 뭐 탐색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사진이나 영상 형태의 과제물을 제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찍어둔 사진이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사진 보관함으로 들어가서 찾아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지금 찍어야 된다면 사진 또는 동영상 찍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진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과제물을 이렇게 선택해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 사진 사용을 눌러줘요. 자, 이름이 생겼죠. 이게 이제 여러분의 과제물이 파일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과제물이 두 개예요. 사진을 두 번 찍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파일 업로드 옆에 더하기 표시 보일 거예요. 이 네모칸을 눌러주면 한 줄이 더 생깁니다. 이 파일 업로드란에서 이번에도 사진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사진 사용. 그럼 두 가지의 이미지가 들어가게 돼요. 최대 선생님 설정으로 5개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한 파일의 용량은 100MB예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게 되면 올라가지 않아요. 영상 자료 찍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파일을 올렸을 경우에 등록 버튼이 있어요. 아래쪽에 네모칸 있죠. 등록 버튼을 눌러주면은 등록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과제물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내가 사진을 다시 찍고 싶거나 과제물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내 과제물에 가서요. 수정이라는 곳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시 그 창이 뜨죠. 작성할 수 있는 창. 사진을 다시 지우고 싶을 때 이 휴지통 모양을 누르면 파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넣으면 되고요. 수정이 완료되면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글 자체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삭제 버튼이 있어요. 삭제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글 올리는 방법, 출석 체크하고 과제 올리고 이런 방법을 영상으로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여러분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영상을 봤으니 이번엔 네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꼭 지킵시다.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하는 몇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온라인 예절 지키기입니다. 온라인 공간은 우리 교실 공간처럼 여러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댓글을 달거나 글을 올릴 때 욕설이나 아니면 남을 비방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선생님은 어른이죠. 어른에게 지켜야 될 예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공간 같은 경우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들에게 지켜야 될 예절도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도 가끔 느끼겠지만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할 때는 농담으로 들릴 수 있는 말도 글로써 받아들일 때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요. 다음은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런 실험 과제를 제출하세요 그랬는데 어디서 영상을 가지고 온다던가 사진을 가지고 온다던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올려놓은 자료를 다른 곳에 또 올린다던가 누구를 준다던가 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선생님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어떻게 캡처를 해가지고 다른 곳에 올리는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시간 약속입니다. 선생님과 정해진 시간에 꼭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3번의 출석, 일주일에 3번입니다. 접속만 해도 된다 그랬어요. 3번의 출석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과제는 누가 해야 될까요?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됩니다. 남을 시켜서 해서는 안 되고요. 남의 도움보다는 스스로 해야 돼요. 원래 여러분이 학교에 등교했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실험을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5번째는 한글을 소중히. 한글을 소중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말들, 물론 재미로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공부를 하는 공간이니까 그런 말보다는 맞춤법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특히 과제물 올릴 때, 출석 댓글 달 때는 장난스러운 말보다는 정확한 한글 맞춤법을 맞춰주고 띄어쓰기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부라고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 6번째는 공책 정리는 꾸준히 하자는 겁니다. 미뤄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어느 때 여러분이 수업을 학교에 와서 하게 될지 몰라요. 그때 밀린 일기 쓰듯이 공책을 미뤄서 정리하지 말고요. 미리미리 정리해서 당당하게 선생님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안내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과학 수업으로서 재밌게 실험이 있는 재밌는 과학 수업으로서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해요. 자, 오늘 하루 선생님의 안내를 듣는다고 수고했고요. 이번 주부터 출석을 3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잊지 말고 출석 3번과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재미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친구들은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요. 그 준비물은 담임 선생님의 알림장을 통해서 안내가 될 예정이니까 꼭 모든 준비물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준비물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의 영상을 참고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학 실험이라는 것은 직접 했을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준비물은 구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럼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